행복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이나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는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짧지만 강한 울림을 주는 퇴계 선생의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이 강조한 핵심은 욕심을 줄이고 스스로를 비추는 성찰을 통해 더 깊은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빠르게 흘러가고 외적인 조건이 끊임없이 변하며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런 가르침을 바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 내면을 돌아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향점을 세워간다면 인생에서 흔들림 없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5가지 핵심 관점으로 퇴계 선생의 행복 비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제 사례와 결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퇴계 선생이 남긴 명언과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당시 조선시대가 처했던 역사적 맥락과 함께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교육자로서 후학들에게 바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근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글과 말씀 속에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마음가짐에 대한 통찰이 가득 담겨 있으며, 이는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볼 그의 가르침은 과도한 욕심을 부려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일 없이 수양과 절제를 통해 본성의 맑음을 유지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활동하던 시기는 정치와 학문이 성리학적 가치관에 크게 의존하던 시기였으며, 유교적 가치, 체계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권력과 부를 탐닉하기보다 진정한 학문적 진리와 인격 수양에 집중했는데, 이는 본인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 간에 마음자리를 굳게 세울 수 있다면 참된 행복은 마음 안에 깃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핵심 관점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물질적 조건이나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함으로써 한층 더 깊은 만족감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계 선생은 마음을 다스리는 실천 방안으로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두고 조금이라도 욕망에 치우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즉시 내려놓는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행 방법이 아니라 일상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개발하는 꾸준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보다 잠깐이라도 내면을 살피며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나 반드시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통해 같은 의미의 수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첫 번째로 살펴본 퇴계 선생의 가르침은 당시의 엄격한 유교 사회 속에서도 물질적 욕망보다는 마음의 맑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중시함으로써 개인에게 진정한 평안을 선물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경쟁과 비교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더욱 단단하게 서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맑히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작은 예시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하는 생각을 잠시 접고 내 주변 사람을 돕거나 내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내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작지만 소중한 행복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욕심이 무엇인가요? 아마 처음에는 크지 않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든 하나씩 덜어낼 때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여유롭고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 직접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퇴계 선생의 삶과 사상이 오늘날의 생활 속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평생 동안 학문에 매진하며 제자들을 양성했고 주자가래와 같은 유교 경전을 토대로 인간됨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겸손과 절제,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는 단지 자신을 낮추고 음지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넓혀주기 위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요즘 사회는 자기 주도적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능력을 강조하지만 가끔은 내 안의 진솔함을 돌아보지 않고 과학의 표현만 앞세우는 일이 많습니다. 퇴계 선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기 성찰 없이 표면적인 성과와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태도는 결국 깊은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자신을 빛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적용해보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회사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어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논리적으로 이기려고만 하면 순간적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생길 수 있고 관계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의 사상을 떠올려 보면 내 의견을 관철하기 전에 먼저 상대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타인의 고충이나 입장이 눈에 들어와 과도한 대립을 피하고 좀 더 협력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내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며 자신에게도 보다 편안한 마음 상태를 제공해 줍니다. 퇴계 선생이 살던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상하관계나 예법이 엄격했지만 그는 늘 제자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본질적인 학문적 진리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겸손과 절제, 배려라는 덕목은 지금의 비즈니스 세계나 인간관계에서도 변함없이 통용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퇴계 선생의 이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에서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조차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한다면 상대방 역시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실천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 행복감이란 것은 경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스며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갈등 상황이 생긴다면 먼저 상대에게 한 걸음 다가가 보는 선택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큰 갈등이 아니라면 한 번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시도가 쌓여 결국 내 마음에 진정한 풍요와 따뜻함이 깃들 것입니다. 퇴계 선생이 평소 실천하신 삶이 바로 이런 식의 양보와 성찰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좌절하고 실수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단단한 각오로 학문과 인격 수양에 임했습니다. 결국 이런 꾸준한 태도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학자로 남게 해준 비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겸손함을 익히고 절제를 몸에 익히며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행복과 평화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퇴계 선생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지식과 실천의 조화를 통한 자기 완성입니다. 당대 유학자들은 학문적 이론과 실천적 덕행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데 무척이나 큰 가치를 두었는데 퇴계 선생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책 속에서 배우는 이치가 결코 관념적인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지식과 정보는 넘쳐납니다. 다양한 매체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정작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그 지식을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예컨대 퇴계 선생이 강조한 마음 수양, 겸손, 절제, 배려 등의 덕목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도 실제 내 행동에 반영되지 않으면 자신의 변화나 주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결국 지식은 단지 시작점일 뿐이며 이를 통해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고 행동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의미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인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좋은 글거나 명언을 찾아 읽고 순간적인 감동을 받지만 실제 삶에서 이를 곧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이 설파했던 학문의 진정한 목적은 언제나 삶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가령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간단한 명상이나 글쓰기를 통해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퇴계 선생의 가르침 중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거나 저녁에는 내가 오늘 실수를 했더라도 스스로를 질책하기보다는 어떤 점을 배워서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내면의 성장을 이뤄내게 됩니다. 퇴계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직접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검소함과 절제를 토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상급자나 권력자들에게 청원을 넣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강조했던 배려와 실천이 결합된 아름다운 본보기이며 우리는 이런 일화들을 통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얼마나 큰 설득력을 지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작은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때에는 그저 내 머릿속 한구석에 머물 뿐이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겨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그 가르침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모여서 결국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내며 나 자신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퇴계 선생이 말한 학문과 덕행의 결합, 즉 지식과 실천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고 나아가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해보는 도전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를테면 누구에게나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내가 틀렸던 부분을 깨달았다면 즉시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태도를 보여주는 식의 행동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성취감이야말로 단순히 정보를 쌓아두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행복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퇴계 선생은 개인의 수양과 함께 공동체적 조화를 매우 중시하셨습니다. 조선시대는 가문과 지역사회, 국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고 개인이 자신의 덕과 학문을 갈고 닦는 것은 곧 사회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결코 개인 혼자서만 누릴 수 있는 고립된 감정이 아니라 주변과 어우러질 때 더욱 깊고 풍성하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개인이 욕심을 줄이고 남을 배려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나 직장, 지역 공동체 등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는 지나친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모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창의성을 오히려 억누르며 마음의 여유를 잃게 만들고 결국에는 공감 능력과 협력 정신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의 시각에서 보면 사람은 혼자서 완성될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세워주고 돕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성과와 만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적 조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까운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대할 때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함께 일하는 동료가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지속하고 상대의 주장을 온전히 들어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큰 배움과 인격적 성장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행위를 할 때 당장은 손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은 신뢰와 협력을 얻어내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계 선생이 제자들과 지역 사회에 보여준 태도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국가 정책에 참여하면서 백성들의 생활 환경이나 교육 기회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했고, 이를 정치인들에게 제안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수양이 곧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야말로 퇴계 선생이 전한 큰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자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네 번째로 알아본 관점은 내 마음을 닫고 나의 행복을 찾는 과정이 곧 사회와의 연대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나 직장 동료들과의 협업, 혹은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것,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진심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를 찾는다면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퇴계 선생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 윤리만을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은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의 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상실감은 어쩌면 나를 둘러싼 공동체와의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 주변과의 연결고리를 다시금 튼튼히 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관점을 통해 퇴계 선생의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사례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퇴계 선생의 사상과 관련된 감동적인 사례를 살펴보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그의 가르침은 직접적인 체험과 본보기로 제자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으나 퇴계 선생의 문화에서 학문과 인격의 깊이를 함께 배우며 성장해 훗날 지역사회와 조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계 선생은 출신이나 신분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진정으로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이들에게는 언제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가난했던 제자들은 학문을 익힘으로써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고 훗날 배움을 통해 얻은 통찰과 덕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화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출신 배경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물질적 지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실제로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퇴계 선생은 그 누구든 성실하게 마음을 닫고 학문에 정진하면 모두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감동한 제자들은 스승의 학덕을 본받아 자기 주변에 소외된 이들을 돕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배움과 실천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다른 한 사례로 퇴계 선생이 지역 관직을 맡았을 때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조사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컨대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고 이를 통해 실제로 백성들의 삶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학자로서 탁상공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부터 얻은 통찰을 실천해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감동을 느끼는 까닭은 지식이 개인의 명예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을 넘어서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이런 사례를 떠올리며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무료로 학습 지도를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직장에서 후배를 멘토링하며 그들이 더 나은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눔이 모이면 언젠가는 더 넓은 범위의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실천이 결국 퇴계 선생이 평생에 걸쳐 보여주었던 사랑과 배려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퇴계 선생이 말년의 제자들과 주고받은 서신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긍정적인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편치 않아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후대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이런 인간적인 면모야말로 퇴계 선생의 사상이 단지 머릿속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구현된 철학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다섯 번째로 살펴본 감동적인 사례들은 배움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성장과 그 성장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인간에 대한 긍정과 신뢰가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누구나 본성을 잘 개발하면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고 믿었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이런 일화들을 되새기다 보면 우리 역시 스스로를 믿고 조금 더 도전할 수 있으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퇴계 선생의 행복 비법은 내면을 갈고 닦아 진정한 평온을 찾고 타인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학문과 행동을 결합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근간을 둡니다. 이를 실천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각자의 삶이 더욱 빛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종합하여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공유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5가지 핵심 관점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퇴계 선생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그 실천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내면의 성찰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닫고 욕심을 줄이며 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자세가 더 큰 평온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겸손과 절제, 그리고 배려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덕목입니다. 자칫하면 과도한 자기과시나 이기심에 빠지기 쉬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퇴계 선생은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로 지식과 실천의 조화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퇴계 선생은 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국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와 함께할 때 더욱 깊고 의미 있게 완성됩니다. 혼자만의 성취나 기쁨은 곧 시들 수 있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는 지속적이고 풍요로운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감동은 우리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배움과 실천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퇴계 선생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울림과 희망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정리해보면 퇴계 선생이 강조한 행복의 비법은 결코 어렵거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마음 한편에 새기고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가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욕망 대신 감사와 겸손을 떠올려 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이견을 조율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결국 내 삶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도 일생 동안 학문과 인격 수양에 매진했으며 결코 한순간에 모든 걸 완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한층 더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꾸준함과 성실함이야말로 퇴계 선생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때로 우리에게 고된 상황을 던져주고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다룬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과한 욕심을 하나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타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과 사회를 크게 바꾸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되며, 이를 기반으로 타인과 사회를 생각하고 실천까지 이어나갈 때 내면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러한 인문학적 통찰과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꾸준히 접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더욱 깊은 성찰과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퇴계 선생의 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거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행복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차차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내용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큰돈이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계 선생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인간의 본성이 선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애쓰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조금씩 더 나아진 모습과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멀고 느려 보여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며 실천을 반복하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사회 역시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더 나아가 조금 더 심화된 시각을 제시하자면, 퇴계 선생의 행복론은 한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사회적 책임의 접점에서 꽃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세상과 단절된 은둔 생활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관직에 나아가 현실 정치를 경험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과 부딪히면서 자기 사상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실에 참여하는 적극성입니다. 마음을 닦는 일은 곧 내면의 문제이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수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 선생은 수양이란 철저히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빛을 발해야 하며, 배움을 통해 얻은 통찰을 현실 속에서 펼침으로써 비로소 의미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남긴 글과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에는 늘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공익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통합적 시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성취를 좇느라 공동체적 가치를 놓치거나, 혹은 반대로 사회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극단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의 지혜를 이어받아 마음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한다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이나 기부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내면의 성장과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을 돕는다는 만족감에 그치지 않고 왜 내가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한다면 나눔과 배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보면 내 업무 성과만 챙기기보다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더 큰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퇴계 선생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던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풍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의 문화에서 나온 수많은 인재들은 서로 학문을 교류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발전했습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가 현대의 조직 문화나 지역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면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가 조화로운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퇴계 선생의 가르침은 이미 500여 년 전에 제시된 것이지만 사람 사는 모습과 본질적인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이고 서로 보듬고 이끌어주면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이 퇴계 선생의 핵심 메시지이자 오늘 우리가 재조명해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태도가 바로 퇴계 선생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때로는 미움이 싹트고 언쟁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사소한 의견 충돌조차도 서로를 이해하는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이런 태도가 축적되면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은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지 이상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다면 내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상대의 처지와 배경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가 있으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내가 보태줄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자그마한 도움이나 격려의 말을 전해보세요. 이런 행동들이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 변화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훗날 큰 행복을 누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진정성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상대에게 잘해주고 얼마 못 가 자기 이익이나 감정이 상하면 곧장 등을 돌리는 식이라면 진정한 변화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퇴계 선생이 강조한 수양이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다듬고 때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쌓여서 결국 인격의 완성과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실천하며 스스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질 수 있어도 낙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전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머지않아 그 영향력이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문이나 예술 혹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도 퇴계 선생의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나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그것으로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라면 예술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전하고 어떤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자라면 내 기술이 더 많은 이들에게 편의와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윤리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퇴계 선생의 통찰을 접목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색채를 띠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퇴계 선생의 사상은 특정 종교나 학파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마음을 열고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내면을 정갈히하고 이웃과 사회를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지식과 실천이 합쳐져 진정한 변화와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 사이의 정과 이해, 그리고 마음의 작동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 가르침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빛을 발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는 내 삶에 적용하기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겠다고 마음먹어보세요. 가령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내 마음 상태를 살피거나 오늘 하루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2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작은 실천이 몸에 배게 되고 나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쌓여서 결국 우리 삶을 더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한낱의 성현의 격언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노력을 기울일 때 가족 간의 소통이 한층 깊어지고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이웃이 서로 믿음을 나누는 모습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밝아지고 온정이 넘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미래가 바로 퇴계 선생이 꿈꾸었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깃든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늘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주변과 함께 나아가는 힘을 발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퇴계 선생의 가르침은 단순히 옛사람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값진 영감을 전해줍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한 실천과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계속 이어가며 발전시키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계 선생의 사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 부디 이 가르침에 담긴 본질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고 오늘 당장 가능한 한 걸음부터 내디뎌 보시길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5가지 핵심 관점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퇴계 선생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그 실천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내면의 성찰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닫고 욕심을 줄이며 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자세가 더 큰 평온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겸손과 절제, 그리고 배려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덕목입니다. 자칫하면 과도한 자기과시나 이기심에 빠지기 쉬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퇴계 선생은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로 지식과 실천의 조화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퇴계 선생은 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국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와 함께할 때 더욱 깊고 의미 있게 완성됩니다. 혼자만의 성취나 기쁨은 곧 시들 수 있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는 지속적이고 풍요로운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감동은 우리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배움과 실천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제 정말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